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와의 만남도 이별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서 도저히 혼자 머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적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럽네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때는 제 나이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의 결혼에 대한 분위기만 보자면 그 당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이 크게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딱히 연애가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갑이나 연상만을 추구하며 만나왔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처음 보게 된 그날은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여자 동생이었고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했고 동생은 전화를 받고서는 지금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은 저에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보러 들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잠시 들려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딱히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통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되어서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어려 보이는 외모의 미모가 훌륭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하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예쁘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제 아내와 친한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친한 여동생이 은근슬쩍 둘 다 솔로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라는 둥, 은근슬쩍 저희 둘을 엮으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여성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나 맞추려나 보다 하고서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점점 호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차근차근 서로를 더 알아갔고 데이트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었죠. 나이차가 부담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 볼 때부터 첫눈에 반하게 돼서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저 그런 어린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도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도 더 성숙한 매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매번 그렇듯이 연애를 좀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었죠. 아마 2년 정도 만났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과는 달리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집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고 어머니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내의 집안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아내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는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을 직장에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저를 키우신 반면 아내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아주 큰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이더라고요. 형제 관계를 물어보자 아내는 장녀였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동생이 참 늦둥이라며 농담 삼아 부모님께서 금술이 참 좋으신가 보다 말하면서 웃는데 아내의 표정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차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는 입을 열었죠. 사실은 자신의 동생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학창시절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집에 들어온 새엄마와 아버지가 내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가 커서 그동안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자신의 가정사를 말해주는 아내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제가 여유가 넘치고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다니던 회사도 들으면 알 정도의 기업이었고 연봉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받았기에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서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차가 많았기에 제 고백에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지는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의 고백을 수락해주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럼 결혼하기 싫은 남자랑 여지껏 만나왔겠냐며 웃더라고요. 결국에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집이니까 집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아내의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예쁜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했기에 또래의 여자와 했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던 거죠. 솔직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부 사이가 아니라 부녀지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정도였으니깐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를 드렸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대뜸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말씀드리자 장인어른의 인상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이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당신은 우리도 나이차가 많이 나면서 왜 무한하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핀잔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며 섭섭한 감정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장인어른의 말은 그저 흘려들었고 장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 보이는 얼굴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데 엄청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이 없는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제게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에게 깍듯이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고 아내와 잠시 산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깜짝 놀랬다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말에 이게 무슨 조화인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보다 장모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더 작았으니 말이죠.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니 생각보다 젊으시구나 라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다 자신의 아빠 돈으로 성형외과나 다니고 피부과에 돈을 펑펑 써서 만들어 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대답을 듣고는 아내가 장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았고, 저는 조용히 그렇구나 하면서 더 이상은 장모님 이야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반응을 보고는 내심 신경이 쓰였는지 본인이 알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새엄마랑 자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의 아빠가 자신의 친엄마를 배신하고 새엄마와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엄마는 그 충격에서였는지 몇 년을 함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새엄마에게 학대 같은 거를 당해서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니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자신의 친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만 같아서 매일같이 서로가 부딪혔고, 나이보다도 동안인 새엄마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보면 친구로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나이 때도 남자로 느끼고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오빠가 동갑내기처럼 생각할 정도면 자기도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내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시선이 이상한 거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로 보았음에도 제 부모님은 누가 봐도 당황했다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장모 되시는 분이 너보다 어리게 보이던데 장모님 대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전혀 걱정 말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 이후로는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계획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준비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은 자신이 젊은 날에 잘못을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인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결혼식장이랑 집 혼수 예물 등을 준비할 때였는데 장인어른은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 2억 정도 되고 본가에서 1억 정도 도움을 받게 되면 3억으로 대출 좀 더 받아서 전셋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파트 한 채도 그냥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보고 혼수랑 결혼 비용이든 전부 다 견적을 뽑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한테 외제차도 한 대를 선물해 주시고 비싼 예물도 준비해 주셔서 저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하시는 장인 어른을 보면서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인 어른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부질없는 게 결혼 이후로 제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했었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사위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 가게 뵙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비싼 선물들을 사서 찾아뵈었죠.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냐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더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더 자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별뜻 없이 그럼 좋죠 장모님이라고 말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차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으시더니 왜 자신의 전화를 피하냐며 섭섭한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봤다며 죄송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무슨 어린애처럼 삐진 말투로 제 회사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사위 얼굴이나 보려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장모님이 계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서 뵐 때도 젊어 보였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 틈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모님은 영락없이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예쁜 외모셔서 뭔가 모르게 이상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장모님께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돌변해서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말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 있는 건지 놀랬다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우리 자주 보기로 해서 부담 없이 연락한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집 사위들도 장모님들과 따로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신혼집이 궁금하다며 집에 가보자고 하셔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경직이 되어서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이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집으로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저는 장모님과 아내의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는데 아내는 곧장 짜증이 났는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장모님이랑 대놓고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말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장모님이 저와 제 아내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난감해서 서로를 뜯어 말렸더니 장모님은 필요 없다면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도 조금은 당황했는지 표정이 벙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장모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 새엄마는 항상 저런 식이라며 화를 내면서 저보고 태워주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속으로 이게 뭔가 싶었지만 얼른 뛰어나가서 장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장모님 댁까지 거리가 대략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은 퇴근 시간대가 겹쳐서 40분 정도를 갔음에도 반도 못 갈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장모님은 배가 고프다면서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장모님과 있는 건지 여자친구랑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금방 차 뚫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같은 대답만 반복했고 그때 때마침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전화를 받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장인어른께 다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나 지금 딸한테 구박받고 쫓겨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면서 사위한테 배고프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기다리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벙쪄서 있는데 장모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받아보라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화가 나셔서는 장모님 대우를 누가 그따위로 하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모가 아내랑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고 밥도 한 끼 안 먹이고 쫓아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따위로 굴면 너희 둘 다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호통을 치셨고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걸로 식사부터 대접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도 제가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자신이 자주 가는 맛있는 레스토랑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꼭 거기서 밥을 먹고 싶다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이 말씀해주신 레스토랑을 검색해보니 위치가 장인어른 댁보다도 더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한 곳이더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사죄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간 레스토랑은 룸 형태로 되어 있던 공간도 있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이 단골이셔서 그런지 매니저분이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를 룸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셨고 룸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보고 진짜 헉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봤었던 비싼 레스토랑의 몇 배는 되겠다 싶었죠. 아무튼 저는 음식을 시키고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통화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들어가야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테이블로 가보니 장모님은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싼 음식값에 당황했는데 와인까지 시켜서 솔직히 계산이 겁이 났죠. 그런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장모님은 이미 계산 미리 다 했으니 편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안심하면서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셨냐며 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저에게도 와인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장모님 편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또 장모를 무시하냐고 째려보더라고요. 그까짓 차야 대리해서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거절할 거냐고 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저는 와인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한 병을 마시고는 또 다시 와인을 시켜서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점점 취해서는 장모님의 말하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아내와의 생활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장인어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위를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남자가 생각난다는 둥.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나를 남자로 인식하고 유혹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아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장모님은 뭘 그렇게 진지하냐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하면서 와인을 둘이서 2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저도 술도 많이 취해왔고 많이 늦었으니 이제 일어나자고 장모님을 부축했고 조금 취하신 것 같다니까 일부러 비틀거리면서 저에게 안기더군요. 솔직히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는 어깨를 부축하면서 장모님과 저는 뒷자리에 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장모님은 제게 기대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장모님 댁에 도착을 했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에 저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저를 끌어 안더니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순간 술이 확 깨서 장모님을 떼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신 거냐고 제가 누군지 모르냐고 왜 이러시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정말 몰라서 그러냐고 말하더니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싶어서 꿈이라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모님의 제안에 솔직히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마도 모르는 여자가 그런 제안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모도 너무 훌륭했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던 거죠. 저는 이런 막장 같은 상황은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장모님 지금 취하셔서 그런 거라며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설득을 했고 결국 억지로 장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는 곧바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도망치듯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많이 취했다지만 정말 술이 다 깰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제 선택에는 후폭풍이 더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걸 알고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날 이후로 장모님은
저를 무슨 연애하는 남자로 생각하듯이 심심하면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든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쇼핑을 했는데 어떤 집 봐달라며 사진을 보내는데 그 수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걸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 스스로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잠잠해져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제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봐서 알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아내가 들어오니까 진짜 큰일 나기 싫으면 빨리 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오늘 아내가 본가에 오기로 해서 자기가 여기로 왔다면서 걱정 말라며 제게 안기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때마침 현관 비밀번호가 눌러졌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실에 있던 저와 장모님을 아내가 넋이 나가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곧장 제게 다가와서 욕을 하면서 제 뺨을 때렸고 옆을 봤더니 장모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장모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러겠냐고, 이 상황을 보면 모르겠냐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 말을 절대 믿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장모의 문자 내역들이나 사진 같은 건 장모의 번호를 차단하면서 다 삭제했었던 터라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조차 없어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아내를 계속해서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했지만 찔리는 게 없는데 증거들은 왜 삭제를 했으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또 장모랑 붙어있던 날은 충분히 밀어낼 수 있었는데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붙어있던 거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저희 부부 사이는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렸고 장인어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기 아내만 믿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휴대폰 삭제 내역도 복구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증거들을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모두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장인어른도 그 증거를 받아보고는 장모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던 사실은 알겠지만 저를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상간남 취급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실수로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모든 사실을 다 아내에게 말했었다면 이런 처참한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혼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아내를 다시 설득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제가 29살 때입니다. 재수를 하는 바람에 늦게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생애 첫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비품과 영수증 관리를 도맡아 하던 계약직 사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저에게 자꾸만 마실 거를 건네주는가 하며 퇴근하면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여자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들어온다고 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남자와 단둘이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자존심이 너무 센 성격이었기에 그냥 별말 없이 준비했던 선물을 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는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로 좋아했고 충격적인 그 상황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기에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 혼자서 그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약직 사원이었던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면서도 귀여운 편에 속했지만 여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제게 달라붙길래 그냥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게 되었죠.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가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과 어린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더군요. 물론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그저 그런 마음일 뿐 아내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게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외로워져서 정신을 놓은 건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날 이후로 사귄다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새벽 몇에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게 되어서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데이트를 하던 아내에게는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남남처럼 그냥 지내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며칠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끝이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더 오래 만나다가는 제게 의처증이 생겨나 버릴 것 같고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지금의 아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망설이더니 임신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임신을 한 게 맞는 건가? 나를 붙잡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내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무작정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불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어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아내는 마침 계약직 날짜가 종료되어서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이제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이 있고 나서는 멘탈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형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형은 제게 욕부터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 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버지께서는 남의 자식 망쳐놓고 뭐 좋은 일 있다고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다니냐고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어머니와 친형까지 저의 행동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부모님께서는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제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게 되었고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에 저는 모르게 아내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집에 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와 나란히 부모님 앞에 앉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술김에 짜증도 나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는 그냥 결혼할 테니까 더 이상 좀 그만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로 왈가불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러라고 말씀하실 일은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차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지금 처자분 부모님이랑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부모님이 시간 되실 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이때 당시도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해서 그냥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얼른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술이 점점 더 올라오더니 제게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막말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미리 말 못했다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친형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아내분 어머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가보니 그쪽 상황이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답니다. 얘기를 해보니 아내가 벌던 돈들은 전부 처가댁의 장모님과 처남의 생활비로 다 들어갔었고 지금까지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쪽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당장 혼수조차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제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포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고작 1,000만 원가량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이었던 저희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이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면 되는 거고 집 문제야 본가에서 같이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 뭐가 문제냐며 제 기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일정대로 척척 진행이 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당황했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암담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고집만 내세우니까 점점 화가 나서 크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부모님은 네가 저지른 문제는 성인이 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네가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고슴도치처럼 모든 게 날이 서서 삐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못된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따위로 억지로 결혼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며 나를 만나봤자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줄 거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놈들 몇몇과도 술을 먹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온갖 욕을 제게 했죠.
그래서 점점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그냥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었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막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는 잘 살 자신이 없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말라고 했고, 아내에게도 늘 차갑게 몹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니었으니 신혼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에 있는 흔한 여행지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도 아내는 내팽겨쳐두고 혼자서 이곳 저곳 돌아다녔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낼 뿐 아내와는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노는 날에는 저는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술을 먹다가 들어오고는 했죠. 평범한 부부들은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극진히 대접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지 못했기에 제 아내는 그런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느라 뭘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조차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내는 제게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서 어머니와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쓸데없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러게 내 말 듣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예정보다 진통이 일찍 와서 정신없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하루가 꼬박 넘어가게도 출산이 되지 않아서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고생 끝에 어렵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에 뭔가 모를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에 그 눈물조차 보이기 싫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장모님과 처남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기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냥 무심한 척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아내를 대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전과 달리 미안한 마음이 생겨났었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를 쓸데없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어머니께서 간이 좋지 않으셔서 계속 정기 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전 휴일에만 병실을 지켰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아이가 잠도 안 들고 울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를 봐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실에서 간호를 했으니 그 피곤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조차 며느리가 진짜 효녀라며 저한테 장가 잘 갔다는 칭찬을 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당연했던 거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어머니께서 퇴원하시기 전까지 아내는 그렇게 육아와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괜찮아지시고 집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며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근처 전세라도 얻어서 이제 분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그러자고 말을 한 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뚝뚝한 남편일지라도 아들과 셋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파트로 전세를 하나 구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거의 말도 안 하고 했지만 간간히 아이도 같이 봐주고
이사하고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갔는데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때부터 정말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연애도 저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대접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와 시부모 병간호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흔한 레스토랑 한 번을 같이 와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께서도 평생 겪고 계신 질환으로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처남도 중학생이라서 아내는 간간히 처가에 들려서 집안일을 돕고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손가락 마디마디에 걸리셨습니다. 이게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 끔찍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장모님과 처남까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모님이랑 처남 다 같이 여기서 지내자고 말했죠.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더군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안 갈게요. 미안해요.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저 말 뜻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자주 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비꼬는 마음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말과 참았던 눈물이 울컥해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애처럼 너무 서럽게 울어버렸습니다. 당황해하는 아내에게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천천히 다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와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던 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요.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 꼭 안고 같이 울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장모님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위라고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서럽게 만들었는데 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눈치를 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고 결국에는 제가 처가댁에 가서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아내만 사랑하고 전에는 상상도 못한 애교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랑스럽네요. 집안일도 제 나름 열심히 돕고 있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한 명 더 생겨났고 더 예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이게 제게 있었던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제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6식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일지 몰라도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라도 바람을 쐬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에게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지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장모님도 항상 우리 사위가 최고라며 저를 감싸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착한 아내 덕분에 저의 못난 모습들이 고쳐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아내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테고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는 과거의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걸 평생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평생이 걸려서 제가 잘하더라도 그 큰 상처를 준 건 다 갚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 아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이 가득하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